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도저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도대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암적 존재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었던 것인지,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회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암적 세포, 암세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게 뭐 변형이 되다 보니까 이건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고 나서야 이제 뭐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이재명은 암세포보다 더 나쁜 것 같네요. 조짐을 계속해가지고 보이는데,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저런 거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 저런 거는 뭐 사람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정치인이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계속해가지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암세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게 개딸이라고 하는 애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대선 때 논란이 됐었던 게 이재명과 김혜경의 그 낙상 사고 기억나십니까? 이 낙상 사고가 갑자기 이제 그 새벽에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응급실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소란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심했던 건 이거 이재명이 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막 해명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저는 이것도 기네스북 감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살다 살다가 정치인의 와이프가 새벽에 뭐 넘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심은 잘 안 받을 거. 김정은이면 되려나?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정치인 와이프가 새벽에 뭐 넘어졌다, 아니면 뭐 쓰러졌다 그러면 괜찮나라는 생각부터 들지. 야, 저거 남편이 패을 거야.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더 대단했던 건 뭐냐? 이 이후에 낙상 사고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반응이 정말로 진짜 더럽다. 자기가 최대한 뭔가 여성 친화적인 사람이고 최대한 뭔가 여성들의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와이프가 그렇게 쓰러진 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 이재명이다라는 게 그때 제가 비판했던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을 다시금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 어떤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이 얘기를 이번에 사실상 꺼내다시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헌재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상 그냥 바로 틀어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시에 국회를 넘어가던 모습이죠. 보시는 바처럼 한 손에는 자기 핸드폰을 들고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한 손을 가지고 담을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 헌재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야, 이재명 얼굴 모르는 사람 있냐? 얼굴도 무슨 막 크고, 그리고 뭐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누가 보든지 그냥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당시에 계엄군들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다 무슨 말 이렇게 막 잡아내고 국회에 들어가는 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한 손에는 방송하고 다른 한 손으로 담을 갖다가 월담하는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냐? 진작에 이재명이다, 찌재명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당장에 달려들어가지고 끄집어낼 텐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오히려 저렇게 영상을 찍은 것 자체가 그때 계엄 당시 뭐 계엄군들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막 강제적으로 할 의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이번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저 얘기가 헌재에서 나오고 난 뒤에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좀 기대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이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반응을 안 해야 되겠죠. 정치적인 감이 있다면.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번에 이번에 저거를 반박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이재명이 저거를 반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사가 더 쏟아져 나오고 막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이고, 어차피 이재명을 헛소리로 또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막 이게 막 화제가 될 텐데, 희한하게 그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뭐라고 이제 반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해괴한 소리다. 왜? 사람이 있으면 못 넘어오니까 피해서 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국회를 정말로 계엄군들이 장악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피해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저렇게 월담을 하는 장면을 갖다가 저쪽에는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이야 무슨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땅굴도 잘 알 테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런 식으로 월담에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저게 뭐겠어요? 사람이 있으면 못 넘어니까 피해서 간 게 아니라 애당초 사람 자체가 없었다라는 걸 저게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냐? 깜짝 놀랐어요. 아내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 있다. 제가 국회에 도착하던 순간에 차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던 장면, 그거를 와이프가 김혜경 씨가 사진을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아내가 촬영한 사진에 오후 11시 16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11시 16분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숲에만 도망가 있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열심히 내가 용기 있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막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아갔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와이프가 여기 어떻게 같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공포감을 느꼈다. 정말로 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말 계엄군들이 무슨 뭐 국회의원들을 막 잡아놓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와이프를 거기 어떻게 같이 갑니까? 집에 있다가 간 것 같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그러고 사진을 찍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치인이었는데 계엄이 있었고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가족들을 일단 빨리 피신을 시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야.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 텐데 자기가 사실상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원흉인데 그 원흉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당연히 1차적으로 잡혀갈 텐데 가족들부터 피신시키고 절대로 집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그런 식으로 가서 와이프가 사진까지 띡 찍어주고 이재명한테 보내줬다? 이거는 오히려 제가 봤었을 때 이재명을 위한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을 자폭한 겁니다. 그만큼이나 김혜경 씨를 같이 데려갈 정도로 같이 동행할 정도로 이재명은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공포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방증인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중계를 한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중계를 계속한 이유가 있다. 이를 이상하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이 이동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경찰이 없는 곳을 피해 다녀서 그렇다 잡힐까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제대로 그런 것들이 배치가 안 돼 있었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엄중한 장면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칠 생각을 하냐?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적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장면을 가지고 장난을 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런 엄중한 장면 이런 역사적인 순간 가지고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법한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리고 그걸 잘 이용했던 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김혜경 와이프가 낙상 사고를 당해가지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지금 막 응급차를 타고 막 난리가 나 있던 그런 상황에조차도 이재명이는 정치로 이용했었잖아요. 그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그게 바로 이 장면 아니었습니까? 김혜경 구급차 이송 CCTV 공개 손 꼭 잡은 이재명 패밀리스트. 물론 이제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팬 게 아닌데 뭐 골프처럼 막 패버렸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억울해가지고 CCTV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패밀리스트 손을 콕 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와이프를 갖다가 이렇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따뜻한 사람입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패밀리스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기 와이프 다친 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패밀리스트가 아니라 패버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의 그 본질, 그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가족의 일조차도 그러니까 아들도 남이라고 해버리는 것이고 가족조차도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계엄은 정치적으로 안 썼을까? 누가 보든지 간에 쓰고도 남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